지금은 이제 점수를 어떻게 어저스트먼트를 핸즈온을 하는지를 한번 보여드릴 건데, 이건 사실 굉장히 흔한 어저스트먼트 핸즈온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할 수 있는 방법은 그래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운독을 하고 계신 사람의 옆쪽으로 와가지고 옆에서 다리를 앞 뒤로 놓은 상태로 골반을 살며시 잡을 거예요. 그래서 내쉬고 마시면서 무릎을 살짝 구부리고 점프했다면 그대로 잡아서 살짝 다리를 끌고 내려가 앉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어저스트먼트를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거는 자주 하지는 않는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용아 샬라의 강경원입니다. 오늘은 아시탄가 요가의 점백 점스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점백 점스루는 아시탄가 요가에서 동작과 동작을 연결하는 비냐사에 꼭 들어가는 그런 움직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일단 아시탄가 요가의 점백 점스루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리고 이야기를 이어볼게요. 다운독에서 마시면서 양손 사이를 바라보며 그리고 이제 동작이 끝나면 가볍게 몸을 들었다가 뒤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동작인데요. 이 동작들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아시탄가 요가의 시퀀스에 있는 수리야 나마스카라 AB에서의 점백 점프워드 그리고 이제 전굴 같은 동작들을 함께 잘 숙지해 주시고 이행할 수 있다라고 하면 충분히 쉽게 접근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가 아시탄가 요가의 수리야 나마스카라 AB에서 있는 점백 점프워드가 어떤 건지도 한번 선생님과 함께 보여드릴게요. 먼저 상체를 낮추었다가 깊은 정굴 그리고 상체를 들어서 등 높였다가 손바닥 바닥 꽉 눌러내며 상체를 앞쪽으로 가지고 와서 그대로 다리를 들어 뒤로 차트랑가 단다아사나로 마시면서 또 내쉬면서 다운독은 좀 빨리 흘려보낼게요. 그리고 다운독에서 호흡이 5번이 끝나게 되면 점프워드 마시면서 양손 사이로 점프 그대로 다리를 천천히 내려놓고 있는 이런 동작입니다. 네, 감사해요. 네, 이런 동작인데요. 이제 처음에 점백 점스루라고 하는 동작들을 하기 이전에 지금 방금 전에 수리야 나마스카라 AB에서의 스탠딩에서의 점백 점프 포워드가 잘 이루어지며 그러면은 조금 더 동작을 수월하게 이어가실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점백 점스루를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점스루를 먼저 진행해 주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점스루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단계를 나누어 가지고 연습을 해 주시는 게 가장 좋기는 해요. 그리고 이제 이 점스루를 하기 전에 사실 차투랑가 단다아사나라고 하는 동작이 또 잘 이루어지는 게 가장 베스트라고 볼 수도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차투랑가 단다아사나에 대해서는 또 나중에 따로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리고 이제 다운독에서 점스루를 하시기에 먼저 몸무게의 중심이 충분히 앞쪽으로 이동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연습을 해주셔야 이게 조금 더 수월하게 점스루를 할 수가 있는데 저희가 흔히 비냐사 요가라고 하는 요가들을 하는 데 있어서 다운독에 있다가 그대로 몸무게의 중심을 앞쪽으로 충분히 가지고 가가지고 여기에서 버티고 있는 이런 동작들을 자주자주 반복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런 동작들이 충분히 연습이 돼야 앞쪽으로 가가지고도 내 상체에 다리가 무게를 버텨줄 수 있도록 해서 천천히 다리를 끌고 들어와서 앉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선행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점스루를 연습을 할 때 몸무게의 중심을 앞으로 가지고 가야 한다는 건 어느 정도 알고 있지만 손이 바닥에서 뜬다든지 다리를 너무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걸 저희 혜림쌤과 함께 조금 설명을 드려볼게요. 네. 이제 제가 수리아나마스카라 AB를 할 때 양손을 바닥 눌러서 몸을 들어 올려서 뒤로 던져내는 프레스 투 점백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프레스 투 점백을 할 때에는 사람들이 몸무게의 중심을 앞으로 기울여야 하는 건 마찬가지로 잘 알고 있지만 그걸 이제 몸을 던져내기 위해서는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힘을 써야 하는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자, 혜림쌤이 저랑 같이 마주보고 앉아가지고 앞으로 나란히를 한번 해볼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 손을 바닥 쪽으로 누르려고 힘을 써볼 거고요. 반대로 이제 혜림쌤은 손을 위로 들어 올리려고 힘을 써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손을 아래쪽을 이렇게 짓누르게 되면 계속해서 혜림쌤은 손을 들어 올리기 위해 힘을 사용을 할 거고, 제가 순간적으로 손을 치우면 혜림쌤의 손은 바로 위로 올라갈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몸을 계속 들어 올릴 수 있게 내 몸에 정거근이라든지 복부 쪽에 힘이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이 연습이 충분히 돼야 내가 내 몸을 지지하고 들어 올릴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연습을 해주는 게 가장 좋은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고, 단순히 손바닥을 바닥을 꽉 누르세요 라는 표현들을 많이 하시는데 실질적으로는 내가 손바닥을 밀어내면서 등을 동그랗게 말아 올린다 라는 느낌을 가지면서 접근을 해주시는 게 훨씬 더 올바른 방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전에 이제 혜림쌤과 함께 해가지고 저희가 이 어깨, 몸통, 골반, 복부 이런 쪽에 힘을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는지를 설명을 드리기는 했지만, 또 이제 혼자 할 때에는 이 느낌이 어떤지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비슷한 느낌으로 한번 동작을 보여드릴게요. 다운독에서 점프를 할 때 약간 손으로 계속 몸을 뒤로 밀어내는 이런 느낌으로 해서 몸을 계속 가지 못하게 저항시키는 상태에서 다리가 어깨가 회전이 되면서 그네를 타듯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그 힘이 꼭 필요합니다. 네. 점스루를 할 때에는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기는 한데요. 첫 번째로는 가장 쉽게 다운독에서 양손 사이를 어깨 아래에 놓은 다음에 한 다리 한 다리를 양손 사이 가까이 가지고 와서 몸무게의 중심을 앞쪽으로 가지고 가셔야 이것도 유지가 돼요. 힙을 바닥에 내려놓으면서 한 다리 한 다리 앞쪽으로 뻗어내는 방식으로 처음에는 연습을 해주셔도 되기는 합니다. 근데 이때 연습을 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깨 쪽에, 팔 쪽에 힘을 사용하지 않고 다운독에 있다가 양손 사이로 올 때 그냥 앉아버리시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여기에서는 손이 없어도 거의 가능할 정도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몸무게의 중심을 충분히 어깨 쪽으로 실어서 앞쪽으로 충분히 가면서 여기에서 다리가 조금 쓱 하고 그네를 타듯이 지나갈 수 있도록 연습을 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방식으로 굳이 단계를 나눠야 하니까 조금 나눠보자면, 아까는 손을 양손 바닥에 놓은 상태에서 몸무게의 중심을 앞쪽으로 가지고 가면서 다리를 끌고 통과하는 방식을 사용을 했다면, 지금은 오른다리 왼다리 먼저는 중요하지 않으니 두 번째 다리가 바닥에 닿지 않고 계속 공중에 떠 있는 연습을 좀 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마찬가지로 다운독에 있다가
오른 다리를 먼저 몸무게 중심을 먼저 충분히 앞으로 가지고 가셔야 돼요. 그 상태에서 다리를 가지고 와서 바닥에다가 살짝 터치, 그리고 들어올 때 오른 다리는 바닥에 계속 닿지 않게 해서 다리를 뻗어 내려놓는 방식으로 두 번째 접근 방법으로 생각을 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에서 점스루를 마무리하는 자세를 생각을 하실 때 대부분 이 정도면 들어왔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툭 하고 힘을 풀어버리시는 그런 분들이 정말 많은데, 마지막까지 끝까지 힘을 계속 유지를 하는 연습을 해보셔야 정말로 멋진 점수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하시다라고 하면 다운독에서 몸무게의 중심을 먼저 충분히 앞쪽으로 가지고 가고 등도 동그랗게 말아놓고 한 다리를 먼저 발 옆쪽에다가 놓은 상태고, 그리고 천천히 다리를 바닥에 닿지 않게 끌고 들어왔다면 여기서 툭 하고 내려버리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도 끝까지 천천히 내려놓으려고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연습들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선행적으로 전굴이 좀 유리하게 잘 편안하게 잘 되고 계셔야 돼요. 사실은 전굴이 되지 않기 때문에 LCD라고 하는 동작이 어렵고요. 그리고 이제 또 두 번째로는 코어의 힘, 팔의 힘, 이런 등 쪽, 복부 쪽, 허벅지 쪽까지의 힘이 충분하지 않으면 이렇게 LCC라고 하는 동작을 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가능한 만큼 계속 들어 올리려고 하고 전굴 연습도 충분히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저희가 생각을 하는 그런 점수루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세 번째는 다운독에서 양손 사이를 바라보고 무릎을 살짝 구부렸다가 몸을 던져내면서 점수루로 들어가는 방식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SNS라든지 유튜브에서는 더 높게 뛰어가지고 동작을 하기도 하는데, 사실 이건 조금은 불필요할 수도 있기는 해요. 체력이 충분하고 근력이 충분하고 내가 이걸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어갈 수 있다라고 하시면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수 있지만, 대부분은 조금 불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방금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이렇게 점수를 할 때에는 굉장히 긴 시간 채공을 하고 호흡의 길이를 늘리지만, 점백을 할 때에는 굉장히 빠르고 엉성하게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게 양쪽의 호흡의 길이 그리고 점수를 할 때와 점백을 할 때의 위치와 모양이 비슷한 분들이라면 이렇게 조금 조절을 하면서 수련을 이어가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길이가 달라지고 모양이 달라진다면 이건 굳이 불필요하다라고 저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점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각각의 비냐사마다 사실 저희가 다리를 교차시켜 몸을 들고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움직임들이 다 있어요. 저희가 파스치모타나아사나라고 하는 동작이 끝날 때에는 에까다샤라고 하는 동작에서 다리를 교차시켜 몸을 들고 있고, 도아다샤라고 하는 동작에서는 점백을 하고, 마찬가지로 아르다바타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동작에서도 다샤라고 하면서 다리를 교차시켜 몸을 들고 있다가 에까다샤라고 하는 동작에서 몸을 들어 뒤로 점백하는 비냐사들이 중간중간에 계속 있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내가 다리를 교차시켜 몸을 드는 연습을 충분히 해주시는 게 굉장히 좋은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파스치모타나아사나라고 하는 동작을 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파스치모타나아사나 호흡을 5번을 이어가고 마시면서 상체를 들어 팔을 들었다가 내쉬고 유지하는 엑스트라 호흡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마시면서 다리를 교차시켜 몸을 들어 올리는 이 동작이 있는데 이 동작을 충분히 먼저 연습을 해주셔야 그래야만 점백을 접근을 하는데 조금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 동작으로 내 몸을 들어 올리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한 이야기는 조금 다른 편에서 얘기를 좀 해볼게요. 네. 그래서 첫 번째 점백을 하시는 방식으로는 동작이 끝났을 때 다리를 교차하고 내 뒤꿈치를 힙 쪽으로 굉장히 가까이 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양손의 사이에 발을 놓고 몸무게의 중심을 앞쪽으로 가지고 가면서 기울여서 실질적으로는 손이 없지만 다리의 힘을 사용해서 들고 있지만 손과 함께 유지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발을 먼저 손과 가까이 놨다가 손과 발을 같이 사용해서 힙을 살짝 들어 올리고 어깨가 지금도 손보다 앞쪽으로 나가 있을 거예요. 그 상태를 계속 유지를 하면서 한 다리 뒤로 보내는 방식을 연습을 해주시는 게 가장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은 이런 동작을 하려고 해도 이미 전굴 자세가 어느 정도 잘 되지 않으면 조금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전굴과 함께 내 팔이 짧아가지고 동작을 하시기가 힘들어요.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실질적으로는 팔의 길이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른 방법들을 좀 동원을 해주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저 같은 경우도 팔이 그렇게 길지는 않다 보니까 허리를 완전히 바르게 곧곧이 세우게 되면 손이 바닥에 살짝 스치는 정도의 팔의 길이를 가지고 있어요. 한데 이때 등을 동그랗게 해가지고 위아래를 납작하게 만들어 주시면 팔의 길이가 이렇게 많이 늘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의 몸은 날개뼈는 어쨌건 간에 움직이는 관절이기 때문에 그냥 편안하게 손을 놓고 있으면 이렇게 요 정도 선의 길이가 되지만 어깨를 아래쪽으로 지그시 낮추게 되면 조금 더 길이가 길어지고 짧아지고 평상시에 있는 거에서 길어지고 짧아지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깨는 뒤로 아래로 계속 낮추면서 길 수 있게 등은 더 동그랗게 말아가지고 더 길어지도록 팔이 길어지도록 만드는 연습도 함께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